드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이제 대리 부분을 보시는데, 자, 대충 대리는 132페이지 3페이지에 그 대리에 관한 쭉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나오는데, 일단 큰 제목 한번 보실까요? 대리에는 제일 먼저 대리가 뭐다라는 게 나옵니다.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대리의 효과, 그 다음에 복대리, 그리고 무권대리 해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일단 그러면 자, 대리도 유권대리라는 게 있고 무권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권대리다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권대리다라고 요를 부르는데, 시험은 유권대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무권대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유권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그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권대리는 없는 상태에서 꾸역꾸역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 부분이 어렵기도 어렵고 시험도 훨씬 더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리제도에 의의해 가지고 요래 나오는데, 자, 요것도 밑줄 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A하고 B하고 자, 요 사람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나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3억 원에 사고 팔기로 합의를 봤다. 자, 요래 되면 이제 요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요런 의무를 부담할 거고, B는 자, A한테 대해서 대금을 줘야 될 요런 의무를 부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른 효과들입니다. 돈 주고 집 주고 하는 요런 의무들이 요 두 명 사이에 요래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대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란 사람이 병한테 이 집을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자기 명의의 집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위임장 하나 줄 테니까 요렇게 너 가가지고 매매 계약 좀 체결해주라. 그래서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은 병이 갑한테 직접 송금해주고, 자, 등기는 갑이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준다. 요래 되면 이제 갑이란 사람은 직접 지가 현장에 없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대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34페이지. 자, 대리에 의의해서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밑줄 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1번.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를 직접 본인한테 귀속시키게 하는 제도, 이거를 대리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즉, 자, 갑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아갖고 얘가 계약을 하려 그러면 야도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얘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받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을이 갑을 위해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매매 계약은 지금 누가 체결하는 겁니까? 병하고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병하고 을이죠. 야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원래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요 두 명 사이에 돈 주고 집 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 효과, 즉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요렇게
기속이 되는 이런 법률 관계를 대리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그럼 각각을 부르는 명칭들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요 사람을 본인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요 사람을 대리인이다라고 요렇게 부르고, 요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 혹은 수령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효과를 직접 본인한테 기속시키는 제도, 요거를 대리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자, 2번 대리 제도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률 행위가 계약이라 그랬죠. 그리고 고래 바꿔 읽어 볼게요. 대리 제도는 계약에 있어서 그 효과, 즉 계약의 효과를 표의자한테 계약의 효과가 표의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다. 즉 법률 행위자, 즉 대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자는 이 사람하고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의 효과는 누가 직접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 그래서 대리는 행위자와 행위의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계약자, 즉 법률 행위자는 자, 이 사람인데, 자, 법률 행위의 효과. 자, 법률 효과의 기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대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괄로 2번 대리의 삼명관계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실 거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대리의 기능, 사회적인 작용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혹은 제일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다음 순환부터는 이거 일체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리라고 하는 제도는 왜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리의 기능이니 혹은 대리의 사회적인 작용이니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리는 그러면 왜 인정이 되는가? 자, 그럼 대리라는 제도는 바로 요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몸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대리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지가 직접 안 오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는 자, 개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 나오죠. 자, 그래서 또 밑줄 치시려고 그런다. 자, 밑줄 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는 이처럼 개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준다.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사적 자체 확장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대리는 자,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갑이라는 애가 누구냐라고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원래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 동의 얻어서 하든지 혹은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 갑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혼자서는 이렇게 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계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계신 계약 체결해 주고 그에 따른 효과를 이렇게 두 명 사이에 직접 기속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자, 마치 미성년자가 자,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는 이처럼 개인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옆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요래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사적 자체 확장이니 사적 자체 보충이니 다 필요 없고 그러면 하나는 기억을 하십시오. 대리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익한 제도입니까? 갑, 을, 병 중에 그렇죠.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를 해준다든지 본인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라는 제도 자체는 본인한테 유익한 제도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 대리의 법적 성질에서 본질 나오는데 이거 필요 없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양괄로 2번입니다. 대리의 허용 범위라는 말 나옵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즉 우리 134, 135에서는 그나마 돈 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보면 기본적으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즉 재산 계약에 한해서 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만 좀 써 놓으십시오. 그러면 재산행위가 아니라 신분행위입니다. 가족법상 행위들, 혼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 신분행위들은 대리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보십시오. 원래 갑이 을이란 여자하고 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대신 시키는 겁니다. 야, 네 예식장 가가지고 예식해라.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혼인신고는 누구하고 하자라는 겁니까? 내하고 하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뭐 하여튼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다. 자, 이때도 대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자, 갑이 병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 죽이면 지가 살인자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야 좀 죽여주라. 그래서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쿡 찔러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인자입니까? 야가 살인자입니까? 야가 살인자입니까? 누구 손에 피 묻었습니까? 근데 살인은 야가 하고 형은 야가 살고. 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이것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는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 이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사신. 자, 불사신은 대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행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 한 말이 그냥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사신은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136페이지에 나오는 뭐 대리의 종류에서 나오는데 자, 요건 뒤에 가시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구별되는 개념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사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사자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 대리는 직접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사자는 불일 사자 사람 자자를 써가지고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심부름꾼은 대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문제를 풀 때쯤 돼가지고 사자하고 대리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요 내용 나올 거고 그리고 자 일체 이 부분도 손대시면 안 됩니다. 고려해 놓고요. 자 이제 자 137페이지에 02에서 대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자 요거는 그 전에
자, 우리 요약 프린트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약 프린트 6페이지 보시면 17번이 나옵니다. 자, 17번. 대리의 계관에서 대리의 삼명관계라는 말 나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요겁니다. 자, 일단 대리는 3명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3명이니까 요거를 대리의 삼명관계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요 관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얘가 얘한테 대리권을 주고, 자, 내 대신에 계약 좀 체결해 주라고 해서 위임장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요 사람이 뭘 한다라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리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 이제 얘가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명 사이의 법률 관계 요거를 자, 대리행위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대리권을 주고 대리행위를 했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되는 겁니까? 얘한테. 그래서 요 두 명 사이의 법률 관계를 대리 효과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근데 시험은 주로 나오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대리 효과 요거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 대리 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됐다, 본인한테 기속되겠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되겠습니까? 여기 다 합니다. 대리 효과는. 자, 대리 효과는 대리인한테 기속이 됐다가 본인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자,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자, 요래 됐고, 이제 대리권 여기서부터 보시는데요. 대리권에서는 자, 요렇게 4개를 볼 겁니다. 자, 그럼 그 4개 보니까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발생 원인 확인됩니까? 그리고 범위, 그 다음에 제한,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해서 요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요거를 볼 거고, 그리고 대리행위와 관련돼서는 요렇게 3개를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명 내지 현명주의라는 거 요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자, 대리인의 능력에서 요래 나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난해하고요. 요 부분은 그냥 법에 나오는 순서대로 조문 외우고 체크해 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 나중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그냥 여기 있는 거 조문 한번 쭉 읽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대리권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써드리는데 요거는 우리 7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7페이지 보시면 18번에서 대리권에서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나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그러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 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권에 자, 발생 원인인데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 자, 그건데 우리 대리도 아까 왜 우리 보셨습니다. 자, 갑이 몹시 바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 줘가지고 계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갑이라는 애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한테는 법정 대리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친권자들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대리도 자, 법정 대리라는 게 있고 임의 대리라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대리는 법정 대리가 많겠습니까? 임의 대리가 많겠습니까? 법정 대리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법정 대리 이외에 대리권은 뭐 위임장을 준다든지 대리권을 줘가지고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가면 수많은 대리들 있지 않습니까? 김 대리, 이 대리, 박 대리, 무 대리 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그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 대리는 뭐 어떤 회사에 자 대리인이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뭡니까?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중에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험은 요겁니다.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무시를 하십시오.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를 하십시오. 예. 개자는 강조의 의미라는 거 아시죠? 매우 뭐 이런 자 그러면 법정 대리 할 때 법정이라는 말 이거는 자 법률 규정의 쭌말이 법정입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들은 우리 재산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전부 대부분 나오는 게 가족법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법률 규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138페이지 보시면 자 대리권의 발생에서 양괄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해서 그거 나옵니까? 예, 또 밑줄 치시려고 손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생에까지 공부하고 싶으면 외우십시오. 아니면 뭐 합격하고 난 이후에 내가 민법을 본격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하면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가족법에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법률 규정 그리고 2번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법 규정들입니다. 나중에 또 손 가신다. 아이고 절대로 그래 이건 그냥 차라리 이래 하십시오. 제 책 같으면 안 보이게 매직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뭐 여러분들 책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거는 일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임의 대리권입니다.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 규정이 아니라 뭡니까?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게 필요하다.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수권행위는 모든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까?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까?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권행위. 자, 요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수권행위는 저는 그거 해놨는데 자 여기다가는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십시오. 수권행위는 법적 성질이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수권행위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밑줄 하나만 치십시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는 거. 요렇게만 그거 써놨죠.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옵니다. 프린트물 보십시오. 그래서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눈에 띄면 보는 거고 눈에 안 띄면 뭡니까?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됐고 자, 두 번째 수권행위의 방식이 나옵니다. 방식. 자, 우리 방식, 방법 이 말이 나오면 방식이 필요한 행위들, 즉 정해진 방식이 있는 행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식행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식이 없는 거, 방식이 자유로운 거, 요거를 뭡니까? 불요식행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법률 행위들은 100%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전부 불요식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의점 가가지고 캔맥주 한 병 사는데 돈 들고 계약서 들고 가지 않습니까? 자, 무슨 제품, 언제 출고된 무슨 제품, 2,000원에 주세요 해가지고 딱 주면 편의점에 그 알바하는 친구가 보고 뭡니까? 잠깐만요 해가지고
주인 도장 꽝 찍고 예, 드릴게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식에는 우리가 보는 재산상행위는 100% 뭡니까? 불료식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수여하는가? 그럼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지만 수권행위가 있는 겁니까? 말로 할 수도 있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 겁니다. 말로 해도 좋고 카톡 보내도 좋고. 예, 그래서 수권행위의 방식 요거는 제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수권 행위를 할 때 위임장을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위임장은 그럼 왜 줘야 되나? 왜 주는가? 근데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위임장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대신 위임장을 많이 주는 이유 자체는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이거 좀 불리하다. 혹은 큰일 났네 이래 되면 뭡니까? 아이고 나는 대리권 받은 적 없는데요. 혹은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요. 이래 서로 오리발 내밀면 복잡해지니까 뭡니까? 증거 남겨놓으려고 위임장 같은 걸 많이 교부를 할 뿐이지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수권행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 방식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형식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뭡니까? 제한 없음. 그게 바로 불료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기초적 내부관계와 구별이란 말 그거는 손 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권행위는 그나마 나올 만한 내용이 요겁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해 놓으십시오. 자, 요거 끝.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있든지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있든지 해가지고 대리권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범위. 그래서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면 야는 그러면 그 대리권 범위가 얼만큼이냐. 그래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은 뭐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됐고 자 이제 자, 임의 대리권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수권 행위를 할 때 범위를 정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집 팔아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집을 팔 수 있는 즉 집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자, 집 팔지 말고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수리만 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권 행위를 할 때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이게 좀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자 이렇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야, 요 계약 좀 체결해 주라. 그래서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요만큼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가 계약 체결하라고 보내놨다면 야가 계약 체결 내에 자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돈까지 받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이 권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래서 만약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이것까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돈까지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권이 되는 겁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까? 권한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근데 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이런 거는 못 한다. 이래 되면 만약 돈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 대리가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가? 혹은 계약을 체결하라고 보내놨다면 이 인간이 계약을 깨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는가? 혹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한 내용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 체결 외에 대금은 수령할 수가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생겨갖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 권한 있느냐 없느냐 서로 막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뭡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해석상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라고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자, 임의 대리권은 이처럼 수권 행위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9페이지.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옵니까? 별표. 자, 그 판례 몇 개 안 되죠? 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나오면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 잔금, 즉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 된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자, 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늦춰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은 한번 보시고 5번 한번 보십시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가 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십시오.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으로 한번 더 읽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읽어 놓고 나중에 뭐 실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는구나라고 고려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쯤 했으면 됐고요. 자, 다시 프린트물로 오십시오. 자, 프린트물로 오셔서 자, 이제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1차적으로 뭡니까? 수권 행위를 해석, 즉 대법원에서 자, 요런 거는 요까지입니다. 요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한 내용들이 쭉 6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건이 요 6개 사건밖에 없겠습니까? 다양한 사건 다른 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6개에 해당이 되는 게 나오면 그거대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사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건데요. 자, 그다음 1차적으로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조문이 118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문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정하는데 자, 118조는 자, 바로 밑에 그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서 나옵니까? 자, 뭐 우리 교재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요약 프린트를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118조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조문을 보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호가 뭐가 나옵니까? 보존행위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보존행위 뒤에다가는 요래 씁니다. 무제한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자, 2호가 자,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서 요래 나오죠. 자, 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자, 요거를 요렇게 만드십시오. 1호, 2호를 요래 묶어갖고 관리행위 요래 쓰시고 여기에서 요렇게 줄을 하나 더 빼갖고 처분행위 X 해서 요래 해 놓으십시오. 118조를 요래 만드십시오. 118조를 요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8조는 요렇습니다. 권한 범위가 즉 대리권이 있긴 있는데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 범위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리인들은
관리 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관리 행위 중에 보존 행위는 얼만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고 관리 행위 중에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는 얼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법 조문 다 받으셨죠? 법 조문에다가도 요래 만들어 놓으십시오. 요렇게. 그래서 자 행위 뭐 말이 너무 많다 싶으면 관리, 처분, 보존, 이용, 개량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무제한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자 요까지 하시면 됐고 자 그리고 요거는 자 14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래서 140페이지 첫 번째 줄 보니까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즉 무제한할 수가 있고 이용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밑에 박스 나오죠. 관리 행위에서 보존, 이용, 개량 나오고 의미, 범위, 예가 나오는데 자, 이거 무시를 하십시오. 자, 이거 보시지 마십시오. 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가옥을 수선했습니다. 이거 보존행입니까? 개량행입니까? 보존입니까? 개량입니까? 보존입니까? 개량입니까? 자, 가옥이 낡아서 수선했습니다. 보존입니까? 개량입니까? 보존? 근데 자 수선하면서 좀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를 시켰습니다. 왜 자꾸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보존입니까? 개량입니까? 어차피 또 당합니다. 막 던지십시오. 보존? 타이어를 광폭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개량입니까? 광폭 타이어 낡아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타이어 교체 행위가 처분 행위가 아니다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되겠죠? 고래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스에 개량 행위에서 가옥의 장식이나 설비해서 했죠. 가옥을 장식을 했다. 장식 낡아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존이지 뭐. 그러니까 뭐.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거 개량입니까? 보존입니까? 이렇게는 안 묻습니다. 대신 이거 관리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요래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시면 됐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대리권 범위 제한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자, 요 제한도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왜 제한하는가? 그리고 제한 사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제한 규정에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 124조하고 119조 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자 크게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래서 자 우리는 같이 여기 124조, 119조에서 두 조문이 나오는데 요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조. 자, 그럼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왜 제한하느냐?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봐라 해서 무한대의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좋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할게 해가지고 무한대로 사고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대리 행위에 따른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됩니까? 본인. 그러니까 자 본인은 야를 못 믿습니다. 야가 제대로 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날도 추우니까 아이고 한번 미친 척 해볼까 해가지고 사고를 쳐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뒷감당은 야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 니는 내가 니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니는 요마이만 해라. 라고 해서 요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본인 이익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이제 두 개인데 자, 119조는 자,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요거는 조문만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124조가 나오는데 124조 요 조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는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124조. 자, 그 프린트물 봐도 좋고 우리 교재 봐도 좋고 자, 140페이지에 보시든지 아니면 프린트물 7페이지에 자, 124조 해서 고려 보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자, 조문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법률행위가 계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이게 바로 자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자, 뒤쪽 보시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 이행할 때 이렇게 쓰십시오.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단순한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읽을 때 계속 단순한이라는 말을 붙여 읽으십시오. 자, 요래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갑을병에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계약이 갑의 대리인 을 그리고 상대방 병에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요래 계약을 체결하면 요 계약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야, 이 집 좀 팔아주라 해서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을이라는 애는 요 집이 정말 사고 싶었다라는 거, 딱 마음에 드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계약을 해버립니다. 한쪽은 지가 갑의 대리인 자격에서 한쪽은 지가 상대방이 돼서 지가 매수인이 돼서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자기 계약입니다. 그럼 자기 계약이 되면 자, 결국 계약서에 도장은 누가 다 찍습니까? 을이라는 애가 한 손에는 갑 인감 도장 들고 한 손에는 지 도장 들고 뭡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꾹 눌러 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래 돼 버리면 누구한테 불리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갑한테. 그래서 자, 본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익의 보호, 즉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의 대리인이 이쪽 저쪽 다 대리하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부탁합니다. 집 좀 팔아주라. 그리고 정이라는 애가 을한테 부탁합니다. 집 한 채 사주라. 그래서 한 명의 대리인 을이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 다 대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쌍방대리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럼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에도 이거는 자, 을한테 밑비내는 자, 불리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즉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금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해당이 되더라도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아까 조문을 읽을 때 봤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자기와 계약 법률 행위를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예약을 하든지 쌍방대리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자기 예약해라.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이 뭡니까? 그래, 체결해라. 그러면 이게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간이 배 밖에 나가고 자, 지익 지키기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까? 지익 지키기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네 멋대로 해봐라. 그럼 그에 대한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채무 이행입니다. 단순한 채무 이행. 이것도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법무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래 등기법 조금 보셨습니까?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매수인, 매도인 두 명이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공동 신청을 하느냐라고 하면 만약 혼자 가서 등기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이든지 매도인이든지 혼자 가서 자,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내가 아는 사람이 빤히 보고 있을 때 거짓말하기가 편하던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거짓말하기가 편하던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십니까? 좀 하고 사십시오. 거짓말할 때 뭐가 편한가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자유자재로 막 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아주 친밀한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거짓말할 때도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극복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겁니다. 혼자 만약 등기 신청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등기 신청할 때 내 불리한 건 다 뺍니다. 내 유리한 건 뭡니까? 집어넣고. 그리고 면적도 예를 들자면 땅을 100제곱미터를 샀는데 혼자 가가지고 등기 신청한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등기관이 다 등기해 주더라. 그럼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뭡니까? 신청서에 이래 했겠죠. 걸리면 뭡니까? 아이고 내 실수했네 해가지고 하나 빼면 될 거고 안 걸리고 이래 등기되면 뭡니까? 10배 장사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실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항상 사람은 자기 불리한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남한테 빌려주면 아 제가 내한테 돈 빌려갔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렸다라면 그거 생각나던가요? 생각이 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걔가 돈 달라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저 인간을 알고 있었지? 몰라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 혼자 그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만들면 이거는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요거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이렇게 쌍방 대리를 한다. 이런 경우에 한 명의 법무사가 이쪽 저쪽 다 대리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대리인 자격에서 매도인 대리인 자격에서 혼자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채무 이행입니다. 자 이게 자 갑이라는 자 등기 서류를 법무사한테 줄 상황이다라고 하면 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잔금 받고 등기 서류 줄까요? 잔금 받기 전에 등기 서류 줄까요? 법무사를 믿습니까? 그 인간이 갖고 날라버리면 우열나고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은 자 잔금 받고 등기 서류 주는 거예요. 동시행이 항변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시행이 항변권 즉 등기 서류를 넘겨준다라는 건 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 등기가 누구 명의라든지 나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채무 이행입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를 이쪽 저쪽 대리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한다. 자 이래 되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는 단순한 채무 이행이니까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119조는 제가 생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가 해버렸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거기다 쓰십시오. 예?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요렇게만 써놓으십시오. 요렇게만. 그러니까 프린트물에다 요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요거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자, 요게 127조, 128조 두 조문인데, 예,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그럼 언제 대리권이 소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142페이지 보니까 대리권의 소멸해서 그거 나옵니까? 예, 그건데, 자, 그건 그냥 외우십시오.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해줬습니다. 위임장 하나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리인 좀 되라 해서 야가 갑의 대리인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요 사람의 대리권 언제 소멸이 되느냐? 자, 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째 사유가 뭡니까? 본인 죽었습니다. 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을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 민법상 귀신을 위한 대리인 이런 건 없습니다. 민법의 등장인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 혹은 법인, 자연인 또는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위해서 대리인이 존재한다라는 거, 신의 대리인, 귀신의 대리인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리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대리인이 죽으면 귀신이 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죽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민법에 등장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그리고 또 하나 야가 죽진 않았는데 멀쩡한 인간 뽑아놨다면 아가 맛이 실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장소에 항상 옷 딱 꽂고 즐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아시겠죠? 한겨울에 소대나시 입고 씩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즐거워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 되면 야는 제대로 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놨는데 야가 금치산 선고 받았다. 근데 금치산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성년 후견인 요래 부르는데 그거를 자, 그 금치산 선고라는 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라는 거는 전문 용어로 이겁니다. 맛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인간 뽑아놨는데 야가 맛이 가더라. 그럼 제대로 된 대리 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의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대리인이 뽑아놨는데 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파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산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다 재산상 법률 행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파산을 한 자가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야는 경제적으로 거의 죽은 애하고, 즉 재산 행위와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야는 거의 죽은 애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요 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128조에 나오는데 요것도 두 개 그냥 밑줄 요래쳐 가지고 외웁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128조. 자,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가 된 대리권은 전조 경우 외에, 즉 127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 자, 밑줄 치십시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같다. 수권행위 철회. 그 두 개. 자, 요게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고래 6개가 나옵니다. 자, 127조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그리고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밑줄 치신 거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론적인 깊이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니까 요래 밑줄만 치고 요건 넘어갑니다. 요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다 봤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대리권을 줬는데 요 대리권과 관련돼서 대리권은 어떻게 생기는가? 생기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리권은 소멸되는가라는 거 요거는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겠습니까?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리행위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은 자 조금만 쉬고 보시죠. 조금만 쉬시고 요 부분 보시고 이제 복대리 부분으로 그렇게 이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머리 좀 씻고 가죠. 자 좀 쉬고 보시죠.